보통 지금 저혈압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70? 70? 70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고혈압 많이 아시죠?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질병을 뜻하고요. 그것 말고도 약 한 고혈압 환자들의 한 5% 정도는요, 젊으신 나이에도 혈압이 생기거나, 즉 원인이 뭐냐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혈관의 압력을 올리는 다른 질병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신다기보다는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잡으면 고혈압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신장혈관이 협착되거나 아니면 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다른 호르몬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이상으로 혈압을 높인다거나 하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도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40대 미만이신 분들이 혈압이 높아서 내원하셨을 때는 반드시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볼 때 혈압을 측정하시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이러면서 걱정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보면 정상인 혈압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지금 저혈압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70? 70? 70은 맞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요, 뭐 높은 혈압이 100, 뭐 105 이렇게 나오면, 평소에는 집에서는 120 정도가 나오는데 병원에 왔더니 100이 나왔다고, 높은 혈압이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정상 혈압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저혈압이라고 느끼실 때는요, 정상 혈압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저혈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수축기 혈압 90, 이완기 혈압 60, 즉 90, 60일 경우에는 저혈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혈압이 생겼을 때는요, 보통 혈관의 압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혈류량이 작을 때, 우리가 빈혈이 너무 심하거나 해서 정말 피의 양이 작을 때는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저혈압이 나타나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냐면,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피로하다, 아니면 어지럽다. 당연히 어지러울 수 있겠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이명 같은 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좀 표현하실 때 이건 저혈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혈압이 아주 높을 때도요, 우리가 뇌출혈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저혈압일 때는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하거나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게 더 나쁘다, 어느 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혈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겠고, 환자분들이 저 저혈압이에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오실 때요, 상담을 해보면 정상 혈압 범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혈압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낮아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은 무조건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조금 혈압이 낮다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오셨는데도 본인이 고혈압인 거를 모르시고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도 너무 많아서, 고혈압일 때 제가 제 진료실 뒤에 수도가 있는데 수도에 물을 탁 틀거든요. 정말 물살이 세게 흘러가서 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가 우리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고혈압과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걸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도관에 물을 세게 트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도관은 쇠파이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튼튼해요. 근데 실제로 혈관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아주 얇은 천조각 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에 물이 세게 흐르는 것과 내 혈관에 물이 세게 흐르는 거가 뭐가 더 위험하냐면, 혈관에 물이 세게 흐르는 혈압이 높은 게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실제로 물이 아니라 피는요, 적혈구, 이 동그란 덩어리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막 세게 갈 때는 그 적혈구들이 혈관벽을 막 치면서 다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섬유질이 망가지는 것처럼 혈관벽은 굉장히 쉽게 망가질 수 있어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을 재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정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라 굉장히 긴 거라서
다음 편에서 다룰 거고요. 혈압이 높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의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전에 여러 종류의 약이 있고 그 기전 안에서도 용량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용량을 결정하시고 혈압의 추이를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생활 속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트륨이거든요. 짜게 먹는 습관은 결국은 혈압을 높이는 굉장히 주범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시려면요, 저염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줄이시는 게 아니면 끊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혈압 관리를 잘 하시려면요, 본인이 혈압이 높은 거를 알았을 때는요, 혈압 추이를 잘 보시는 게 좋은데, 그 혈압 추이를 잘 본다는 게 바로 혈압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집에서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셔서 그 추이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가 오시면 혈압 수첩을 드려요.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매번 하루에 2번 재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날은 아침, 어느 날은 저녁 이렇게 해서 적어 오신 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한 달, 2달이 쌓이면 그 트렌드가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혈압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